성희 씨, 내 말 좀 들어봐. 응?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우리 애들 유치원에 주영 씨란 엄마 알지? 성희 씨 아들이랑 같은 반 학부모. 아, 맞아. 같은 반이라서 가끔 대화한 적 있어. 그 사람 얼마 전에 아기 낳았다고 하지 않았나? 맞아. 내가 작년에 유치원 학부모회를 같이 해서 연락처를 알고 있거든? 아기가 태어났다길래 축하할 겸 전화해서 아기 이름을 정했냐고 물어봤더니 내가 진짜 내 귀를 의심했다? 왜? 무슨 일인데? 태어난 아기가 남자애였는데 이름이 진짜 대박이야. 뭐랬지? 아, 너무 충격적이라 잊어버렸는데 애 이름을 완전 이상하게 지어놓은 거 있지? 막 엄청 긴 외국 이름이었어. 엄청 긴 외국 이름이라고? 좀 특이하기는 하다. 그래도 사람들 각자 이름이 다르니까 그렇게 화낼 일은 아니지 뭐. 그래, 주영씨 네이밍 센스는 상관없지. 문제는 그 다음이야. 내가 이름이 참 특별하다고 그랬더니 댁내 아들은 정석이랬나? 완전 촌스럽다. 해외 나가면 고생 꽤나 하겠다. 세계적인 활약은 하기 힘들겠다는 등 이름은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건데 그런 촌스러운 이름이 붙어서 불쌍하다는 거 있지? 그에 비하면 자기 아들 이름이 훨씬 멋지다면서. 아니, 우리 애 이름을 촌스럽고 불쌍하댔다니까? 이상한 외국 이름보다 훨씬 낫잖아. 말이 심하네. 주영씨가 그런 사람이었나? 좀 차분한 성격인 줄 알았는데. 아마 애 낳고 감정이 불안했나봐. 통화 내내 자기 애 이름 자랑을 늘어놓고 우리 애 이름은 바보 취급했다니까? 주영씨가 너무했다. 다른 엄마들한테도 똑같이 말했다나봐. 주영씨가 퇴원하고 유치원에 마중 나오면 유치원 분위기가 험악해질 것 같네. 그러게, 일단 나도 출산 축하 연락이라도 해야겠다. 주영씨, 안녕하세요. 아이 낳으셨다면서요? 축하해요. 몸은 좀 어떠세요? 성희씨, 고마워. 나도 우리 애도 건강해. 그거 다행이네요. 제가 아까 수연씨한테 들었는데 아이 이름 정하셨다면서요? 좀 개성적인 이름이라고 들었는데 알려주실 수 있으세요? 어머, 마침 잘 물어봤어. 잘생긴 글로벌 인재가 되라는 의미로 디카프리오라고 지었어. 성까지 해서 오 디카프리오. 완전 멋있지? 오 디카프리오요? 네, 정말 멋있어요. 유명한 외국 배우랑 이름이 똑같네요. 그치? 멋지지? 우리 애가 해외로 진출하더라도 주눅들지 않도록 끝내주는 이름을 지었지. 요즘 시대에는 이름도 글로벌하게 가야지. 그렇군요. 그럼 성희 씨네 아들 이름도 완전 촌스럽잖아. 얼른 개명하는 게 좋을걸? 네? 요즘 세상에 준수가 뭐야, 준수가? 정석이, 준수, 이런 촌스러운 한국 이름으로 애들이 어떻게 해외로 진출하겠어? 우리 디카프리오는 세상을 훨훨 나는 사람이 될 거야. 그 이름이면 해외에서도 주목을 받긴 하겠네요. 그치? 완전 좋지? 근데 주영씨 따님 이름은 평범하지 않나요? 왜 둘째한테만 그런 이름을 지어줬어요? 아, 우리 민정이? 민정이 이름도 내가 지어주려고 했는데 남편이랑 시어머니가 멋대로 정해서 출생신고를 해버린 거 있지? 오, 민정이 뭐야? 완전 촌스러워. 그래서 나중에 민정이 이름도 개명시키려고 오드리 헵번같이 멋진 걸로 지어주게. 그렇군요. 그래서 아기 진짜 이름은 뭐예요? 어? 진짜 이름? 이제 슬슬 진짜 이름을 알려주세요. 아무리 그래도 디카프리오는 농담이죠? 오, 디카프리오라니 무슨 예명 같잖아요. 뭐? 무슨 말이야? 애 이름 가지고 무슨 농담이야? 성희씨 그렇게 안 봤는데 무례하다. 네? 그게 진짜 이름이라고요? 오, 디카프리오요? 진심으로요? 당연히 진심이지. 뭐야? 왜 그래? 아니, 애 이름이 디카프리오라니 애들한테 놀림당하면 어떡해요. 뭐? 세계의 미남 배우랑 똑같은 이름인데 짓궂은 애들이 놀릴 수도 있잖아요. 정말 그 이름으로 하실 거예요? 진짜로 오 디카프리오로 출생신고 할 거예요? 뭐야? 지금 나 바보 취급하는 거야? 아니, 바보 취급하는 게 아니라요. 근데 디카프리오에 따로 의미가 있나요? 뭐? 이름의 의미? 아이 이름은 아이를 향한 소망을 담아서 짓잖아요. 현명하게 자라길 바라거나 따뜻한 아이가 되길 바라는 것처럼요. 제 이름은 이룰성에 기쁠이자를 써서 무언가 이루는 기쁨을 느끼거나 기쁨을 이루라는 의미가 들어있거든요. 디카프리오에는 어떤 의미가 있나요? 어? 그건 일단 딱 보면 멋있잖아. 해외에서도 눈길을 확 끄는 멋진 이름이란 뜻이야. 촌스러운 한국 이름이랑은 격이 다르지. 그렇군요. 주영씨는 이목을 끌 정도로 멋있고 외국인 같은 이름을 짓고 싶었군요.
그래, 맞아. 그 말이야. 근데 디카프리오는 성 아닌가요?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에서 따온 이름 같은데 영어 이름은 레오나르도가 이름이잖아요. 왜 오 레오나르도라고는 안 지었어요? 뭐? 아니, 그게... 그리고 유치원에서나 학교에서 이름을 쓸 때는 한글로 쓰나요? 아님 영어로 쓰나요? 디카프리오? 아님 디카프리오? 성까지 합쳐서 오 디카프리오라고 써야 되나? 아, 출생신고는 이미 했어요? 출생신고할 때 영어는 못 쓸 텐데. 그럼 한글로 써서 했나요? 나도 몰라. 나 아직 신고 안 했거든. 남편이랑 시어머니 몰래 신고할 거야. 아, 그래요? 나중에 출생신고하면 알려주세요. 아, 참, 유치원이랑 초등학교 얘기가 나왔으니 말인데 이름이 워낙 개성적이라서 담임이 바뀌거나 학년 올라갈 때마다 아이가 외국인인지 왜 영어 이름인지 이런저런 질문을 많이 받을 텐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냐니? 그리고 어디서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그런 개성적인 이름은 취직할 때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는데요? 해외 진출은커녕 국내에서 활약할 수는 있을까요? 난 그런 거 몰라. 아니, 성희 씨 아까부터 왜 그래? 지금 나 놀리는 거야? 아니에요, 놀리기는요. 근데 주영 씨가 아까 수연 씨한테 그랬잖아요. 왜 그런 촌스러운 이름을 지었냐고요. 그래서 저도 물어보고 싶었거든요. 남의 자식 이름을 바보 취급할 정도로 자기 애한테 훌륭한 이름을 지었다면 이름에 담긴 이유나 그 아이의 장래를 깊이 생각해서 지었을 줄 알았죠. 시끄러! 자기 애한테 무슨 이름을 짓든 내 마음이잖아. 내가 내 애 이름 짓겠다는데 어디서 참견이야? 그건 저희가 하고 싶은 말이에요. 만약 주영씨가 정말로 그 이름으로 정했다고 하더라도 남의 자식 이름이니까 제가 참견할 바는 아니죠. 하지만 저랑 제 친구 아이의 이름을 촌스럽다며 비웃는 말에 가만히 있을 정도로 전 성인군자 같은 사람은 아니거든요? 주영씨도 자기 애 이름을 무시하면 싫잖아요. 그렇긴 한데 주영씨가 이름을 어떻게 짓든 상관없지만 남의 집 아이 이름은 모욕하지 마세요. 다른 엄마들한테도 그렇게 말하고 다녔죠? 그러다 유치원에서 소외될걸요? 그래도 좋다면 더는 아무 말 안 할게요. 그건 나도 싫어. 죄송해요. 아이 낳고 피곤할 텐데 얘기가 너무 길어졌네요. 그럼 몸조리 잘하세요. 그 후 주영씨는 한동안 저를 무시했지만 5일 후에는 정신 차렸다고 미안하다며 연락이 왔어요. 아이 이름은 다른 걸로 지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다른 엄마들도 주영씨 사과를 받았는지 애 낳고 싱숭생숭해서 그랬을 거라며 다들 웃어넘겼답니다. 다행히 유치원 분위기도 나빠지지 않고 평소와 같은 일상으로 돌아왔죠. 솔직히 저도 주영씨가 소외당하면서 분위기가 험악해지길 원치 않았기 때문에 원만히 해결돼서 정말 다행이랍니다. 우리가 농사 짓던 땅이 수용이 된다네. 근데 그 금액이 얼마인 줄 아냐? 나와봤자 뭐 얼마나 되겠어? 얼만데? 놀라지 말고 들어라. 세금 다 떼고도 무려 17억이란다. 뭐? 17억이요? 다시 한번 잘 알아봐요, 아빠. 진짜 17억이에요? 그래, 아빠가 몇 번이고 확인했다니까. 정확히 세후 17억이래. 아이고 하나님, 부처님, 이게 웬일이래. 우리 로또 맞은 거나 침배 없다. 경사난데 경사났어. 진짜 대박이네요. 아빠, 그 돈으로 뭐 하실 거예요? 서울에 있는 빌딩이라도 살 거예요? 아이고 딸아, 17억으론 서울에선 허름한 건물 정도밖에 못 산다. 아빠의 꿈의 궁전인 타워팰리스를 살까 한다. 타워팰리스? 잘은 모르지만 요즘 집값이 많이 올라서 17억 가지고는 안 되지 않아? 그렇지. 그래도 지금 집 팔고 대출 좀 끼고 하면 34평은 살 수 있을 것 같다. 아빠, 주상복합은 관리비가 많이 나온다고 하던데. 게다가 그곳은 대한민국 최고급 주상복합이라 우리 형편에 괜찮을까요? 아빠랑 엄마가 농사 지으며 하루 종일 일하던 가락이 있으니 서울 가서도 닥치는 대로 일할 거야. 내 나이도 있으니 늦게나마 꿈을 이뤄보고 싶구나. 그래요, 여보. 그동안 우리가 수고한 보상이라고 생각하고 그곳으로 이사합시다. 그래요, 아빠.
제가 네이버 부동산에 매물 올라오면 한번 열심히 볼게요. 그래, 뼈 빠지게 고생했더니 이렇게 좋은 날도 오는구나. 맨날 로또만 사면 꽝 됐었는데 이게 로또지 뭐냐. 신이시여 감사합니다. 6개월 후. 안녕하세요, 경희 씨. 아까 타워팰리스 앞마당에서 뵀던 손정훈입니다. 강아지 산책은 잘하고 들어가셨나요? 네네. 우리 삐삐 산책 다 마치고 집에 들어왔어요. 정훈 씨는 운동은 다 끝나셨나요? 네. 저도 운동 마치고 지금 막 들어왔어요. 어둠 속에서 갑자기 전화번호를 여쭤봐서 깜짝 놀라셨죠? 네. 저도 삐삐도 깜짝 놀랐어요. 아이고, 죄송했습니다. 실은 도곡역 스타벅스에서 경희 씨 처음 보고 너무 마음에 들어서 타워팰리스까지 따라오게 됐어요. 사시는 곳이 같은 아파트라 깜짝 놀랐네요. 전 이곳에 살게 된 지 3개월밖에 안 됐어요. 정훈 씨는 오래 사셨나 봐요? 네. 전 여기 첫 입주할 때부터 쭉 살았어요. 전 맨 꼭대기층 살아요. 어머, 거긴 122평 펜트하우스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집이 넓긴 해요. 저 아기 때는 집안에서 길이 헷갈리기도 했던 기억이 나네요. 와, 엄청나시네요. 저흰 34평이에요. 아마 타워팰리스 1차에선 가장 작은 평수일 거예요. 그러시군요. 그게 뭐 큰 상관이 있나요? 같은 아파트 주민이면 연애할 때 더 좋죠 뭐. 연애요? 벌써 연애하는 건가요? 오늘 처음 배우는 걸요. 제가 별명이 불도저일 정도로 추진력이 좋습니다. 경희 씨, 첫눈에 보고 반했어요. 진짜 후광이 비친다는 게 어떤 느낌인지 알았다니까요. 꼭 사귀고 싶습니다. 예스 해주세요, 경희 씨. 조금 더 서로에 대해 알아보고 사귀어도 좋을 것 같아요, 정우 씨. 전 중소기업에서 격리 업무하고 있어요. 아, 네. 전 롯데카드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두 분 다 교수세요. 아버지는 건대, 어머니는 숙대 물리학과에서 일하세요. 같은 전공이시라 박사과정에서 만나서 연애하셨다고 들었어요. 와, 그렇군요. 전 물리는 젬병이었는데. 저도 물리학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문과 출신이에요. 저희 부모님은 서울 근교에서 농사 지으시다가 이곳으로 오시게 됐어요. 땅이 수용되어서 생각보다 많은 금액을 받게 되었거든요. 저희 아빠가 이곳을 예전부터 꿈의 궁전으로 생각하고 계셨다면서 아빠 소원풀이 하셨죠 뭐. 와, 특이한 루트이긴 하네요. 솔직히 요즘엔 여기보다 훨씬 좋고 비싼 아파트들도 많죠. 하지만 모든 서비스들이 고급스러워서 좋아요. 이곳에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으니 엄청 편하고요. 네, 이제 저희 집이 됐지만 아직도 안 믿겨요. 으리으리한 로비만 봐도 진짜 궁전에 온 것 같다니깐요. 경희 씨의 그 큰 눈으로 휘둥그레 둘러보는 상상을 하니 너무 귀엽네요. 우리 언제 또 만날까요? 건물 내 피트니스에서 시간 정해서 같이 운동해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요. 이번 주 주말에 시간 될 것 같아요. 야호!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부터 1일 할게요. 네, 알겠어요, 정훈 씨. 추진력 좋으시네요. 6개월 후. 저 결혼할 여자 생겼어요. 엄마, 아버지. 집에 한번 데려와도 될까요? 뭐? 그동안 연애하고 있었던 거야? 엄마한테 그런 말 안 했잖아. 어떤 여자인데 꽁꽁 비밀로 숨겨둔 거냐?
저 우리랑 같은 아파트 사는 사람이에요. 작은 회사에서 격리 업무하고 있고 나이는 저랑 동갑이고요. 격리? 작은 회사? 대기업도 아니고 중소기업다녀? 타워팰리스 몇 평 사는 앤데? 여기 34평에 살아요, 엄마. 평수가 뭐가 중요한가요? 사람이 중요하지. 외모는 정말 참하고 예뻐요. 천사같이 생겼다니까요. 성격도 착하고요. 평수가 뭐가 중요하냐니. 우린 여기서 제일 비싼 곳이야. 80억이 넘는다고. 근데 뭐 34평? 벌써 마음에 안 든다 야. 부모님은 뭐 하시는 집안이냐? 부모님은 농사 지으셨다가 땅이 수용돼서 그 금액으로 타워팰리스를 사신 거래요. 지금 아버님은 다른 동네 아파트 경비하시고 어머님은 학교 급식실에서 일하신다네요. 뭐? 농사? 경비? 식당 일까지? 아이고, 야. 여보, 제가 미쳐도 단단히 미쳤나 봐요. 엄마 아빠 얼굴에 먹칠을 해도 유분수지. 아예 똥칠을 해라, 똥칠을. 웬만한 여자면 반대 안 하려 했는데 가정 환경이 너무 마음에 안 든다. 엄마 말대로 우리는 사회적 지위가 있고 체면이 있는 사람들이야. 대대로 명문가였고 재력가 집안이었다. 네 사촌들 봐라. 다들 검사, 변호사, 사업가로 잘 나가고 결혼도 끼리끼리 수준에 맞는 사람이랑 하지 않니? 결혼은 다시 생각해봐라. 아버지, 딱 한 번만 만나보시면 생각이 달라지실 거예요. 경희 부모님은 평소에 봉사활동도 다니실 만큼 품성이 좋으신 분들이에요. 경희랑 경희 부모님을 딱 한 번만 만나주세요. 예, 너 옛날에 대학 동기랑 결혼한다 어쩐다 했다가 내가 반대해서 헤어진 거 기억하지? 걔도 아빠가 청소부고 엄마가 파출부 한다고 했었나? 집은 의정부였군 말이야. 아이고, 택도 없어 손정훈. 이 결혼은 안 돼. 걘 하필 왜 타워팰리스에 산다니? 지네 수준에 맞는 동네에 살든가. 짜증나 정말. 엄마, 아빠, 시간 충분히 드릴 테니 천천히 다시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전 긍정의 답변 기다릴게요. 야, 택도 없어. 기다릴 필요도 없다고. 당장 헤어져. 결혼까지는 조금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 경희야. 부모님들께서 반대하시는 거 맞지? 너무 서둘러서 그런 거야? 조금 더 만나보고 결정하라셔? 아니, 그런 이유가 아니고 여튼 설득할 시간이 필요하긴 해. 그럼 어떤 것 때문에? 혹시 우리 집 형편? 부모님이랑 내 직업? 우리가 타워팰리스 34평에 산다는 것 때문에? 뭐 그런 것들이지. 하지만 설득할 자신 있어. 조금만 기다려줘, 경희야. 그래, 자기랑 만난 지 6개월밖에 안 됐는데 충분히 기다릴 수 있어. 하지만 기다린다고 우리 집의 조건들이 크게 변하진 않을 텐데 또 반대하시진 않을까? 너와 너희 부모님까지 다 같이 만나면 마음이 달라지실지도 몰라. 인물도 좋으시고 성품도 좋으신 분들이잖아. 우리 부모님들 다 좋으신 분들이지만 괜히 상처받으실까봐 너무 걱정된다. 만일 상견례하게 되면 내가 최대한 분위기 좋게 해볼게. 걱정 마요. 그래요. 자기의 추진력만 믿을게. 그나저나 나 수영하러 갈 건데 자기도 갈래? 내가 운동 다 좋아하는데 유독 수영은 싫어해. 물을 무서워해. 자기가 무서워하는 것도 있어? 왜 물을 무서워하기까지 해? 내가 어렸을 때
가족여행 갔다가 설악산 계곡에 빠져 죽을 뻔한 기억이 있거든. 그때 어떤 아저씨가 날 건져주고 인공호흡까지 해서 날 살려주셨대. 어머, 그래서 물을 싫어하는구나. 거의 죽을 뻔했네. 아휴, 듣기만 해도 소름 끼친다. 우리 가족들은 그 이후로 계곡이나 바다, 강은 얼씬도 안 해. 아주 멀찍이서 바라만 보고 절대 안 들어가. 그러겠다. 자기가 트라우마 생길 만도 하네. 나 손정훈이 엄마 되는 사람이에요. 정훈이한테 연락처 받아서 톡 보내요. 어머, 안녕하세요 어머님. 아까 로비에서 갑자기 뵈어서 인사도 제대로 못 드렸습니다. 그것 때문에 연락했어요. 난 정훈이에게 분명히 반대 의사를 밝혔는데 아가씨한테는 아직 전달이 안 됐나 보죠? 어머님, 혹시 무엇 때문에 반대하시는 건가요? 우리 집안은 대대로 명문가 집안이에요. 우리 아들도 고위층 인맥 딸에게 장가 보내려 했단 말이에요. 사람은 비슷한 계층의 사람과 살아야 잘 사는 법이니까요. 근데 뭐 농사짓고 경비 일에 식당 일하는 부모님? 아이고 아가씨, 택도 없으니 꿈도 꾸지 말아요. 어머님, 그래도 저희도 같은 아파트 살잖아요. 저희 세 가족 모두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폄하하지 말아주세요. 아주 당돌한 여자구만. 그래, 그렇게 뻔뻔하니까 부잣집 우리 아들을 꼬셨겠지. 여시처럼 말이야. 타워팰리스 34평이래봤자 한 20억 하나? 왜 이렇게 작은 평수를 만들었나 몰라. 수준 떨어지게. 우리는 이것 말고도 다른 부동산까지 하면 몇백억 자산가 집안이에요. 아가씨 내랑은 급이 다르다고요. 긴 말하면 피차 힘드니까 우리 아들에게서 떨어져 줘요. 정훈이가 마음이 약해서 먼저 아가씨를 내치지 못할 거예요. 어머님, 다시 한번 생각해 주세요. 정훈아, 너 요즘 밥도 잘 안 먹고 말도 안 한다며? 엄마가 그러더라. 단식 투쟁이라도 하는 게냐? 엄마 아빠가 경위를 반대하시니 아무 의욕이 없네요. 대체 어떻게 하면 엄마 아버지 마음을 돌려놓을 수 있을까요? 심지어 경희에게 엄마가 따로 연락해서 상처 주는 말씀 많이 하셨다는데 어떻게 그러실 수 있죠? 결혼은 중요한 거잖니. 네가 살아온 배경과 너무 차이나는 사람과 결혼하면 너가 힘들어질 수도 있어서 그래. 경희네 집안이 찢어지게 가난한 것도 아닌데 대체 왜들 그러시는지 이해가 안 가요. 전 지금까지 부모님 두 분 다 존경하며 살아왔어요. 그런데 돈이 우리보다 적다는 이유만으로 그 집안 전체를 멸시하는 걸 보고는 솔직히 엄마 아버지에 대한 정이 떨어졌어요. 더 이상 존경하지 않아요. 정훈아, 그럼 나랑 엄마가 그쪽 집 부모님을 한번 보면 어떻겠니? 부모를 보면 자식을 알 수 있는 거야. 부모 대 부모끼리 대화를 나눠보고 어떤 사람인지 판단을 해보마. 정말요, 아빠?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제가 얼른 날짜 잡아볼게요. 그래, 어른들끼리만 만날 수 있게 일정 잡아라. 네, 알겠어요, 아빠. 고맙습니다. 아빠, 저 결혼하고픈 사람이 있는데요. 그쪽 부모님이 엄마 아빠를 한번 뵙고 싶어 하시네요. 아, 부모님들끼리만 한번 보자고? 벌써 상견례라도 하는 건가? 근데 어떤 사람이니? 그 남자 말이야, 우리한테 한마디도 안 했었잖아. 아, 우리 아파트 맨 위층 펜트하우스에 사는 사람이에요. 롯데카드에서 일하고 있어요.
펜트하우스? 거기는 거의 90억쯤 하지 않니? 엄청 잘 사는 집안인가 보구나. 아무래도 그렇죠. 엄마 아버지 두 분 다 교수이시고 집안 대대로 명문가 집안이라네요. 그렇구나. 잘 됐네. 그런 집안에 며느리로 들어가면 네가 편하지 뭐. 저 근데 그 부모님들이 저를 못마땅하게 생각하세요. 결혼은 당연히 반대 중이시고요. 왜? 엄마 아빠 직업 때문에? 하긴 우리랑 너무 차이 나는 집안이긴 하구나. 네, 저도 뭐 중소기업 경리이고 타워팰리스 122평이랑 34평은 급이 다르다고 하시면서 특히 남자친구 어머니가 반대가 심하시네요. 경이야, 아빠 엄마는 후회 없을 만큼 성실하게 열심히 자라왔고 넌 우리의 너무 소중한 보물 같은 외동딸이다. 널 귀하게 여기지 않는 그런 집안에 시집 보내기 싫다. 돈이 다가 아니야. 혹시 돈 보고 그 남자랑 결혼하려는 거면 나도 절대 반대다. 아니에요, 아빠. 워낙 나한테 잘해줘요. 공주 대접 받고 연애하고 있어요. 사람도 착하고 성실하고요. 그 사람이랑 결혼하고 싶은데 참 조건이 뭔지 발목 잡네요. 그 아버지가 엄마 아빠를 꼭 한번 뵙고 싶다는데 아빠 만나 주시겠어요? 우리 딸이 그렇게 간곡하게 부탁하면 엄마랑 아빠가 당연히 나가야지. 일정 알려주면 나갈게. 아빠 정말 고마워요. 부모님들끼리 한번 만나보고 엄마 아빠가 정반대하시면 헤어질게요. 그래, 알았다. 부모님들끼리의 만남 후 정훈아, 사돈 어른들 만나 뵙고 지금 엄마랑 집에 돌아왔다. 아직 회사지? 네, 아버지. 조금 이따 퇴근할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좋은 분들이죠? 정훈아, 놀라지 말고 들어라. 오늘 아주 귀한 인연을 만났구나. 30년 전에 우리 가족끼리 설악산 계곡 갔다가 네가 물에 빠졌던 거 기억하니? 네, 아버지. 그럼요, 기억하죠. 근데 그게 왜요? 그때 깊은 곳까지 수영해서 널 건져내고 인공호흡까지 해줘서 널 살려주신 분이 계셔. 알아요. 아버지가 말씀해 주셨잖아요. 경희 아버님이 바로 그분이었어. 널 살려주신 분 말이야. 네? 뭐라고요? 아빠, 지금 저 소름 끼쳐요. 아빠도 아까 뵙고 너무 놀랍더구나. 혹시 아닐까 해서 여쭤봤더니 설악산에서 아이를 구해주신 경험이 있는 그분 맞더구나. 아니 이런 우연이. 너무 감사하네요. 그때 당시 연락처를 받아서 한 번 정도 식사 대접한 적이 있어서 그분 얼굴은 또렷이 기억하고 있었지. 연락이 끊겨서 그 후론 뵙지 못했지만 말이야. 네 덕분에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릴 수 있게 되었구나. 너와 경희는 천생연분인 것 같다, 정훈아. 이 결혼 당장 진행시키자. 아버지, 정말 감사해요. 눈물이 다 나네요. 네 엄마도 동의했다. 조금 떨떠름해하긴 하지만 사돈 어른들이 워낙 품성이 좋으셔서 엄마 마음도 많이 누그러졌어. 더군다나 네 생명을 구해주신 은인 아니시니. 경희한테도 얼른 이 소식 전할게요. 많이 좋아할 거예요. 그래, 우리가 멀리 사는 것도 아니고 같은 아파트 사니 로비나 게스트룸 같은 곳에서 편하게 한번 보자고 말해라. 네, 알겠어요, 아버지. 다시 한번 감사드려요. 2개월 후. 경희양,
나 정훈이 아빠예요. 네, 아버님. 안녕하세요. 아까 로비에서 뵈어서 반가운 마음에 먼저 인사드렸어요. 어디 외출했다가 들어오셨나 봐요. 같은 아파트 사니까 자주 보고 장점이 많네요. 지금 정훈이 엄마랑 혼수 보러 백화점 들렀다 오는 길이에요. 아버님, 혼수는 제가 최대한 성의껏 해갈게요. 걱정 마세요. 아니에요. 특히 정훈이 엄마가 브랜드를 신경 쓰는 편이니 이대로 해오면 돼요. 그리고 돈은 아마 1억이 넘게 들 거예요. 내가 다음에 카드를 줄 테니 이걸로 결제하면 돼요. 아니에요, 아버님. 제가 대출을 받아서라도 해결해 볼게요. 이건 내 결혼 선물이에요. 우린 형편이 넉넉한 편이니 1억 정도는 충분히 줄 수 있어요. 지금까지 반대하며 모진 말 많이 해서 미안해서 주는 거예요. 경희 아버지가 우리 정훈이의 생명의 은인인데 이 정도 못할 거 없죠. 그리고 집도 걱정 말아요. 집도 정훈 씨랑 조그만 빌라에서 시작하기로 했어요. 열심히 부동산 다니며 알아보고 있어요. 정훈이에게 말을 안 해서 몰랐나 본데. 우리가 타워팰리스 90평짜리가 하나 더 있어요. 현재 월세 주고 있는데 곧 계약기간 만료이니 그곳을 신혼집으로 하면 돼요. 네? 감사합니다, 아버님. 이곳이 벌써 20년이 넘어서 구축이 되긴 했지만 살긴 정말 편해요. 건물 내에 없는 게 없으니까요. 90평짜리는 방도 4개니까 아마 아기 낳고 살기에도 편할 거예요. 이렇게 다 베풀어 주시니 감사할 따름입니다. 경희 씨 아버님을 내가 늘 찾고 싶었는데 이렇게 사돈의 연을 맺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아마 이건 하늘의 계시인 듯하니 정훈이와 청생연분인가 봐요. 난 다른 거 바라는 거 없어요. 정훈이와 아기 낳고 오손도손 행복하게만 살아주면 더할 나위가 없겠어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버님. 제가 앞으로 며느리로서 잘할게요. 이로써 저희 집과 시댁, 친정이 모두 타워팰리스 1차 같은 건물에 살게 되었습니다. 결혼 후 떡두꺼비 같은 아들이 태어나자 시어머니도 이제 잘해주시는 편이고 시아버님의 사랑도 듬뿍 받고 있습니다. 평생을 부지런히 사신 부모님 덕분인지 제가 이렇게 큰 행복을 누리며 살게 됐네요. 수영 잘해서 물개라는 별명을 가지셨던 우리 아빠가 30년 전에 어떤 아이를 구해준 적이 있다고 말만 들었는데 그 아이가 제 남자친구일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저와 남편은 천생연분인가 봅니다. 앞으로 이 행복을 지키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모두 복 받으시길 바랍니다.